이번 자료는 물류기능별 원가 계산과 원단위 목표 설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물류원가 관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보관원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첫 페이지는 보관원가가 단순 임차료나 관리비가 아니라 여러 비용 요소가 구조적으로 결합된 결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총 건물 평수는 단순한 면적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 보관에 사용하는 공간뿐 아니라 작업장, 지원실, 공용 공간까지 포함한 물류 운영 전체의 물리적 기반입니다. 이 위에 설계상 보관 능력과 실제 평균 보관량을 비교하면 센터가 과잉 설계인지 아니면 이미 포화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과 렉의 감가상각비가 더해집니다. 감가상각은 현금 유출이 없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는 설비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 소비 비용이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원가입니다. 토지와 건물, 렉에 대한 지급이자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분 이자는 회계상 누락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금이 묶여있는 이상 명백한 기회비용입니다. 화재보험료와 재산세는 물류센터를 보유하는 순간 자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기에 팔레트 사용료, 관리 인건비, 정보 시스템비, 전기 수도 수선비가 더해지면서 보관원가는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총원가를 실보관율과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보관원가를 산출하고 실제 운영 팔레트 수로 나누어 팔레트당 보관원가를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보관원가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운영 효율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 대상 원가라는 점입니다. 이 페이지는 임차 물류센터의 보관원가 구조를 다룹니다. 많은 기업이 임차센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평당 임차료입니다. 그러나 이 페이지는 그 접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임차센터에서는 건물 감가상각비 대신 월간 임차료와 관리비가 중심이 됩니다. 하지만 렉은 대부분 임차인이 직접 설치하며 이 경우 렉 감가상각비와 렉 이자 비용은 자가센터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간과되기 쉬운 항목이 임차보증금 이자입니다. 보증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금이 묶이면서 발생하는 명확한 기회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료 몇 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장기간 고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보 시스템비, 팔레트 사용료, 관리 인건비, 전기와 수도 요금이 더해지면 표면적으로 보던 임차료와는 전혀 다른 보관원가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후 계산 방식은 자가센터와 동일합니다. 평당 보관원가, 팔레트당 보관원가로 환산해 비교해야 비로소 자가와 임차 또는 센터 간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는 자가 차량 기준 배송원가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배송비 절감 논의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비용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정원가에는 배송기사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차량 감가상각비, 보험료, 이자, 세금, 통신비, 배송용기 비용이 포함됩니다. 차량이 하루도 움직이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반면 변동원가는 운행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료비, 엔진오일, 수리비, 타이어비, 통행료, 기타 작업 인건비가 이에 해당합니다. 육아보조금은 이 변동비에서 차감해야 실제 원가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계산된 총 배송원가는 점포당 배송비, 박스당 운송비 같은 원단위 지표로 전환됩니다. 이 지표가 있어야 배송 루트, 배송 빈도, 차량 대수 조정 같은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주제는 배송비는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쪼개서 봐야 할 구조라는 점입니다. 페이지는 지게차를 중심으로 한 입출고 원가를 다룹니다. 많은 현장에서 지게차는 있어야 하는 장비로만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지게차 원가는 작업시간과 작업량에서 출발합니다. 일일 실 작업시간과 시간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루 처리 물량을 산출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지게차 대수를 계산합니다. 고정원가에는 기사급여와 복리비, 지게차 상각비,
또는 렌탈료, 지급이자가 포함됩니다. 변동원가로는 전기요금과 수리비가 반영됩니다. 이 모든 비용을 작업량으로 나누면 팔레트당 입출고 원가가 산출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지표가 아니라 설비 증설 여부, 작업 방식 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페이지의 핵심은 지게차는 비용이 아니라 생산성을 숫자로 보여주는 도구라는 점입니다. 페이지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송 원단위를 산출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총 배송비만으로는 아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점당 월평균 배송량, 점당 일평균 배송량, 점당 배송원가, 박스당 배송원가, 차량 대당 배송원가는 모두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지표입니다. 특히 용차비를 분리해 분석함으로써 자가 차량과 외주 차량의 효율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용차율을 원가 기준과 물량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물류 관리의 수준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총액만 보는 기업은 관리 단계 이전에 있고 원단위를 보는 기업은 관리 단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 페이지는 입출고 원가와 작업 생산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원가만 낮고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생산성만 높고 원가가 높은 구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게차 기사와 하역 작업원 인건비, 복리비, 관리 인건비를 합산해 총 입출고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총 취급량으로 나누어 박스당 입출고 원가를 산출합니다. 동시에 일간월간 생산성 지표를 통해 인력과 설비 투입의 적정성을 점검합니다. 이 지표들은 증원, 외주, 자동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의 메시지는 원가와 생산성은 반드시 한 화면에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는 보관비, 배송비, 입출고비를 합산한 총물류비와 원단위 물류원가를 정리합니다. 평당 보관비, 팔레트당 보관원가, 점포당 물류원가, 박스당 물류원가는 각각 다른 전략적 질문에 답합니다. 물류센터 확장, 배송 구조 개편, 재고, 정책 변경은 이 숫자들을 통해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는 물류원가 계산의 최종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원단위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물류원가는 회계 숫자가 아니라 경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감사합니다.